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38회 오전 짝수형 함께 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누르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35번까지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의 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이런 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70% 이하의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국민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면 제외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3번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기 2번 복지연구 비용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15%죠. 재가 15하면 시급 20 이라고 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보기 5번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관장은 요양보호 업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보기 2번 직계가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그러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밥, 청소, 빨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 청소, 빨래!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공부 안 해도 이건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이 있습니다.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거기 보면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기 2번 이성교제 방해한다. 정서적 학대죠.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유언장 내용 변조한다. 경제적 학대죠. 집안의 경조사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음, 2. 엉덩이를 밀착시킴,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은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니까 말로 하는 거겠죠.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는 태도. 2.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입니다. 보기 3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와의 관계는 요양보호사가 위에 있고 대상자가 아래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함.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1. 너무 까다로우세요.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입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 혹시 밥을 못 먹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보기 5번 허리 펴 무릎 굽혀 잘 알고 계시죠?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입니다. 보기 3번 결핵 검사는 2,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입니다. 폐결핵 약은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고요. 보기 5번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에서 위액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위액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정답은 2번 빈혈입니다. 적혈구 헤모글로빈 부족 그러면 빈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요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 척추 협착증, 2. 척추 측만증, 3. 고관절 골절, 4. 강직 척추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낙상이니까 골절이겠죠.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2. 침상 시트의 주름을 펴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정답은 4번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천골은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도넛 베개를 대어주면 오히려 이것이 압박이 되어져서 혈액이나 이런 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이런 문제 어렵죠? 그러나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다면 이 정도 문제 껌이죠. 자, 제가 도파파 했습니다. 도파민, 파킨슨, 도파파 이렇게 떨어졌죠. 안정시 떨림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눈물의 양 이제 감소하고요. 3번 각막 반사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이물질,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눈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때요?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답은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 감각 민감성 증가, 3. 갈증 감소, 4. 음식 섭취량 감소, 5. 수분 섭취량 감소. 정답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뇨, 다식이죠. 다음 물 많이 마시고요. 다뇨 화장실 자주 갑니다. 그리고 소변량도 많고요. 다식 많이 먹습니다.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 활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쉽게 숨이 차는 거죠. 그러면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입니다. 쪼개어 먹을 수 있는 약은 약에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중간에 선이 있습니다. 그 약만
쪼개어서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인슐린 주사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5번 약물 복용과 관련되어져서 주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약 복용할 때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몽 주스는 참으세요. 약 복용할 때 자몽 주스는 참으시고 안 되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 수두 2. 홍역 3. 풍진 4. 폐렴구균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4번 폐렴구균입니다. 이런 문제 쉬운 암기법에 다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10년마다 파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고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도 쉬운 암기법에 소개되어 있었죠. 대패삼겹살로 파티하자 대패파디 인 했습니다. 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까지 제가 소개를 했었죠. 쉬운 암기법은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걸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정답은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정답은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입니다. 기록은 구체적으로 해야 하죠. 오랜만에 이런 대신에 3일 만에 여러 번 대신에 뭐 2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많이 심하다 간단하게 운동했다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에 미리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성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나 물과 영양분 공급은 합니다. 그리고 보기 3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극적인 안락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입니다.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동공이 확대가 되어지고요.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 피부색은 파랗게 되어집니다.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금이 나타납니다. 실기시험 45문제 힘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요. 아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생선가시는 미리 제거해야 하고요.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입니다. 보기 1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주기보다는 국이나 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놓고 물에 녹여서 투약한다. 정답은 2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알약은 약 뚜껑으로 옮긴 다음에 약을 잡고요.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놓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1번 가입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귀파키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2번 나 후 상방입니다.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입니다. 참고로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 변기를 데워준다. 3.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은 5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입니다. 보기 4번 힘주기 쉬운 자세가 되려면 침대를 올려야 되겠죠. 보기 5번 무릎 덮개를 먼저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보기 3번 소변 주머니를 하고도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하고요. 보기 4번 유치도뇨관을 교환하는 일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정답은 3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입니다.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정답은 5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중요한 내용인데요. 혈액응고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정답은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입니다. 보기 2번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를 하고요. 보기 3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보기 4번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해야 됩니다.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5.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4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입니다. 보기 1번 보습제 발라주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 다리, 회음부, 팔, 몸통 3. 팔, 회음부, 다리, 몸통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1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씻긴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제일 머니까 다리, 팔, 몸통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음부를 씻깁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둔다. 정답은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입니다. 보기 5번 겉옷은 맨 밑으로 가게 두어야 옷 입기가 좋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정답은 4번 넙다리뼈입니다. 그래서 사지마비 대상자를 이렇게 앉힐 때에 목과 어깨를 지지하는 이유도 넙다리뼈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1. 가, 나, 다, 라 2. 가, 나, 라, 다 3. 가, 다, 나, 라
4. 가다라나 5. 가라다나. 정답은 5번 가라다나입니다. 제일 먼저 보행 벨트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상태가 괜찮으면 벨트를 묶습니다. 자, 묶고 나면은요, 잘 묶여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행 벨트를 잡고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1. 가다라나 2. 가라나다 3. 나가다라 4. 나라다가 5. 다가라나. 정답은 3번 나가다라입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을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궈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휠체어로 옮길 거니까 휠체어를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서 몸을 일으켜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체어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참 아끼는 영상이고요. 쉬운 암기법 영상에도 이 암기법 나와 있습니다. 자, 내치마라고 했습니다.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에요. 지팡이 마비된 쪽이 먼저니까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왼쪽 다리가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 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성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가래, 대변, 소변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정답은 5번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입니다. 보기 1번 욕조에 물 받아뒀는데 자, 이 경우는요. 태풍이 오기 전에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입니다.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 5번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려야 되는데 지퍼는 열어두어야 되고요. 니트류는 늘어나면 안 되니까 채반 같은 것에 펴서 말려야 되겠죠. 색상이 있고 무늬가 있는 의류는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요양 인정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준비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 준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보기에 물어본다, 설명한다 라는 것 있으면 정답이 아닙니다. 보기 5번 치매 대상자는 환경을 바꾸는 것 옳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은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입니다. 보기 2번 아마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 계실 거예요. 통유리창 있는 데에 급히 지나가다가 유리에 부딪힌 적 없으십니까? 저는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큰 유리창 투명하게 두는 것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입니다.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기 2번과 4번처럼 설명한다, 물어본다, 치매 대상자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 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입니다. 보기 2번과 4번처럼 물어보고 설명하는 것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의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같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입니다. 보기 2번 요양보호사가 통장을 직접 찾아주면 아하 요양보호사가 가져갔구나 하고 의심을 하겠죠. 자 보기 3번 아니라고 설명한다 4번처럼 물어본다 이거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설침해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보기 1번 아무리 치매 대상자를 위하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거짓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보기 3번 질문형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요. 보기 4번과 5번을 명확하게 보면 나는 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긍정형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점점점 요양보호사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 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 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상자님이 밥을 안 먹으니까 나에게 미친 영향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안 좋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되네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답은 5번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입니다. 제가 앞서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질문한다, 설명한다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게 답하는 질문,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 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 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입니다. 보기 3번 응급처치에서 기도 유지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반도가기 할 때의 기도 유지는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그러나 경련이 일어났을 때에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보기 4번 경련은 1, 2분 후가 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유심히 잘 관찰하면 되고요. 보기 5번 손수건 같은 것은 물리지 않습니다. 호흡 곤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 붕대를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을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에서 120회 속도입니다. 보기 1번 명치 아래 칼돌기 압박하면 큰일 납니다. 보기 2번 팔은 곧게 펴서 압박을 하고요. 보기 5번 5cm 정도로 깊게 강하게 가슴을 눌리게 압박합니다. 이 5cm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입니다. 요양보호 채널 이용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 엑기스만 담았으니까 꼭 보시고요. 이후에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영상 쉬운 암기법 영상도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